충격적으로 에이제. 메이저리그의 절대 왕좌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양키스가 아닙니다. 바로 다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R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조하며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던 양키스. 그 철벽 같은 기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는 진짜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시죠. 매년 발표되는 포브스의 구단 가치 순위. 올해도 엄청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여전히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단 4%에 그쳤습니다. 반면 LA 다저스는 달랐습니다. 무려 13% 상승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두 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신호입니다. 2023년 발표를 보면 양키스는 약 71억 달러, 다저스는 48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다저스는 양키스의 약 68% 규모였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키스 85억 달러, 다저스는 무려 78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놀라며 불과 몇 년 사이에 92% 수준까지 따라붙은 겁니다. 격차도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23억 달러 차이였지만 지금은 단 7억 달러 차이입니다. 강조하며 이 흐름이라면 내년 혹은 내후년 역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사실 양키스는 포브스가 구단 가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대적인 기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까지 확장해서 보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 프로 스포츠 구단 가치 1위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약 130억 달러. 그 뒤를 이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LA 램스, 뉴욕 자이언츠, LA 레이커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 구단 중 미식 축구팀이 6개, 농구팀이 3개, 그리고 야구팀은 단 하나, 바로 뉴욕 양키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팀이 있습니다. 강조하며 바로 LA 다저스입니다. 이 상승세라면 곧 상위 10위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축구 구단 1위는 레알 마드리드로 약 68억 달러, 전체 순위에서는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축구팀들은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 구단들에 비해 가치 평가에서는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의 역전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과거에는 양키스가 항상 앞섰지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먼저 회복되면서 일시적으로 다저스가 앞선 적이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치를 보면 다릅니다. 2024년 발표 당시 두 팀의 매출 차이는 약 1억 3천만 달러. 그런데 놀라며 지난해 다저스가 2,400만 달러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1억 4천만 달러 차이로 다저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다저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10억 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도 다저스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한 팀은 단 몇 팀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 5팀뿐입니다. 그만큼 다저스의 성장 속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이 영향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 평균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무려 12% 상승, 평균 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구단주들에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다가올 노사 협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구단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보스턴 레드삭스, 4위는 시카고 컵스, 5위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6위는 뉴욕 매츠인데 이 팀은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강조하며 가치는 상승했지만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약 2억 1,400만 달러 손실. 구단 가치 자체는 인수 이후 10억 달러 이상 상승했지만 동시에 같은 수준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주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시티필드 주변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위 필라델피아, 8위 애틀랜타, 9위 휴스턴, 10위 샌디에이고가 자리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특히 눈에 띕니다. 무려 59% 성장이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지만 천천히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현재 구단 매각 절차까지 진행 중이며 희망 금액은 25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실제 수익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살펴보면 11위는 LA 에인절스입니다. 12위 세인트루이스, 13위 텍사스, 14위 토론토, 15위 시애틀이 뒤를 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싱턴, 볼티모어, 애슬레틱스, 애리조나, 시카고 화이트삭스 순입니다. 21위 미러키, 22위 디트로이트, 23위 미네소타, 24위 템파베이까지 이어집니다. 템파베이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강조하며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았던 구장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면서 무려 3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25위 콜로라도, 26위 클리블랜드, 27위 캔자스시티입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신시내티, 마이애미가 마지막 순위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상위 팀들은 조금 의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스턴이 약 7,800만 달러로 1위, 시카고 컵스가 5,8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5,400만 달러입니다. 그 뒤로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놀라며 이 팀들의 공통점은 시장 규모 대비 지출이 적다는 점입니다. 즉, 돈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적자를 기록한 팀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팀은 뉴욕 매츠였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뉴욕 양키스, 필라델피아, 휴스턴 순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다저스 역시 약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강조하며 구단 가치가 무려 9억 달러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적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브스의 구단 가치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이 팀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저스의 개막전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최근 10경기 흐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등판에서는 5이닝 동안 삼진 7개,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경기 시작 기온이 무려 40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총 68개의 공을 던지며 안정적인 제구를 유지했습니다.
스플리터로만 헛스윙 6개를 유도했고 전체 헛스윙은 14개에 달했습니다. 감동적으로 완전히 에이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리고 선발은 잭 갤런입니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워커 뷰러의 개막 로스터 합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으로 마이너 계약까지 내려갔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합류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당초 경쟁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헤르만 마르케스, 마르코 곤잘레스, 트리스턴 맥켄지, JP 시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르케스는 보장 계약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놀라며 오머스 그로브의 부상 이탈. 이로 인해 선발 한 자리가 비게 되었고 그 기회를 뷰러가 잡았습니다. 최근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1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13개, 4실점. 그리고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5이닝 무실점, 삼진 7개로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구속은 시속 92마일 수준이지만 문제였던 팔꿈치 상태가 최근 크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화가 시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잭 윌러의 부상 이탈로 인해 새로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앤드류 페인터입니다. 강조하며 팀의 5선발로 과감하게 기용된 것입니다. 페인터는 한때 유망주 랭킹 6위까지 올랐던 선수였지만 부상으로 2년을 날리며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28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조건이 눈에 띕니다. 무려 201cm의 장신 투수. 놀라며 그리고 최고 구속은 시속 100.2마일까지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구위.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놀라, 수아레즈, 타이완 워커, 그리고 페인터까지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하며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윌러 역시 빠르면 4월 말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 투수진 운용에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 테일러가 결국 FA 신분이 되었습니다. 에인절스와 맺었던 마이너 계약을 스스로 종료한 것입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OPS 0.8 이상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천천히 결국 개막 로스터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에인절스는 수비력이 뛰어난 브라이스 테오도쇼를 백업 외야수로 선택했습니다. 테일러는 지난 시즌 다저스에서 방출된 이후 에인절스에서 30경기에 출전했지만 타율은 1할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한 셈입니다. 이어서 피츠버그 소식입니다. 코너 그리핀과의 연장 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강조하며 계약 규모는 무려 1억 달러 이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단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닉 커츠는 애슬레틱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놀라며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향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욕 양키스는 유망주 정리에 나섰습니다. 스펜서 존스에 이어 제이슨 도밍게스까지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시범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존스는 홈런 4개, 도밍게스는 홈런 3개와 1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상 우타 외야 백업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청 선수인 랜달 그리척이 개막 로스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조하며 성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소식입니다. 딜런 크루스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크루스는 2023년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지명된 초특급 유망주입니다. 당시 레스요에서 폴 스킨스와 함께 대학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역대 최초로 같은 학교 출신일 2순위 지명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31경기 오패스 0.641 이후 시즌에서도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으로 초특급 유망주라는 평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드래프트는 역대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영향으로 대학 진학 선수들이 몰리면서 상위 5명이 모두 특급 재능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히 자리 잡은 선수는 단 1명, 1순위 폴 스킨스뿐입니다. 나머지 선수들, 딜런 크루스, 맥스 클라크, 와이어트 랭포드, 워커 젠킨스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과연 이들이 언제 진짜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으로 여러분은 과연 다저스의 역전이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R 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